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각시탈의 아보카도 오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난 주말 아보카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오전 7시 4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태원 사고의 세월호화, 즉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라의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이 이태원 사고의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이태원 사고의 가장 1차적 책임자는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위험하면 가질 말아야죠. 사람이 꽉 차 있어. 그러면 항상 사고의 위험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저를 이상로를 아무리 비난하고 뭐 나쁘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 입장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사람이 꽉 차면 가지 말아야죠. 예, 가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2차적 책임은 그 지역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구청장입니다. 용산구청장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사고 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보고를 누구에게 했느냐, 자기가 그 보좌관이었을 때 국회의원이었다니까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카톡으로 보고하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막을 수 있었어요. 용산구청장이 그걸 보고 야 위험하다고 했으면 용산구청장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경찰청에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직보하거나 하는가 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통일부 장관한테 카톡으로 보고하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잤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책임 있는 사람은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사고가 나기 한두 시간 전에 일선 경찰로부터 부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처리를 했었어야죠. 그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대통령실 앞에 촛불 시위대가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하지만 그때 연락을 받았으면 조치를 취했었어야죠. 야, 현장 상황이 어떠냐 정확하게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본청에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동대에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직보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해결했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차가 막힌다고 사고 난 뒤에도 한참 있다 나타났어요. 그것도 거짓 보고했습니다. 나타난 시간이 사고가 한참 다 진행되고 난 뒤에 나타났어요.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책임자는 누구냐면 119 상황실장입니다. 상황실장이 어디가 있었냐? 상황실이 없었어.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차적 책임은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 할 용산구청장에 있고 3차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 있고 4차 책임은 119 구급 119, 112 상황실장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행정실무 책임자, 본인과 행정실무의 책임이고 나머지는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나머지 정치적인 책임은 나중에 물어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도 돼요. 지금 당장은 본인은 희생자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112 상황실장은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야,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야. 윤석열이 물러나야 돼. 사과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민주당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잘못이 없느냐? 천만에. 정치적으로 보면, 자, 이제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누가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민주당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아니 지금 정치 그 행정의 최고 수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냐. 천만의 말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1차적 책임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민주당 책임이 1차적으로 민주당에 있는지를 지금부터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를 제가 찾아놨는데 이게 뭐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사고 당일날 집회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엄청나죠. 그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민주당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민주당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조직도 전국서 참가자를 동원했다는 겁니다. 송영길, 박홍근 포함 텔레그램 방에서 집회를 공지하고 독려했다. 그 단톡방 개설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집회는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 측인 인사들이 가입한 이심민심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날 사고 현장,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당일날 이태원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 단체가 이심민심이란 단체인데 대표가 이재명 측이에요. 단체 주주군들이 버스까지 대절해서 대거 참가했다. 단체 조직 소개에 민주당 대의원, 당원 5만 명 보유, 이재명과 함께라는 문구가 있었다. 단체 텔레그램 방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촛불 집회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도 오늘 12일 서울에서 10만 명 노동자 집회를 예고하면서 참사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추모를 빙자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날로 가서 사고 당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 남대문, 용산 등지에서 모두 15건의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한국민주노총과 촛불행동, 자유통일당, 신자유연대 등 좌우 성향단체 4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지역 경찰 기동대의 전원 3,540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것도 모자라 지방 기동대까지 동원됐다. 좌우파 단체 삼각지 일대 집회 시위 참가 1시간 15분 전인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 전인 9시 5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참사 현장에 요청해도 기동대가 신속하게 투입될 수 없었다. 도를 넘은 과도한 정치 집회 시위가 사고 대응을 가로막은 한 원인이 된 것이다. 경찰력을 낭비하는 정치 집회,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정치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용산에서 집회를 안 했으면 우파단체도 맞벌 집회를 안 했어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뭐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용산에서 집회를 한 바람에 우파 세력도 맞벌 집회를 했고, 그래서 경찰력이 모두 기동대가 모두 어디가 있었다? 집회 시위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용산에 배치할 병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에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민주당 책임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전에 자기들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경찰력을 낭비하느냐고요. 1차적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접했을 때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의아하게 생각한 바가 있었어요. 이상하다. 혹시 그 경찰 조직을 잘 아시는 분, 또 그리고 경찰서 출입을 좀 한 기자들은 딱 그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이상하다.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상하다. 각 경찰서에는 정보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각 경찰서 정보과가 수집하는 정보는 대단히 방대하고 정확합니다. 국정원의 정보도 상당 부분을 일선 경찰서의 정보를 참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의 정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이상하다. 왜 사고가 나기 전에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을까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해답이 있었습니다. 자, 그 해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조선일보 오늘 보도입니다. 용산경찰서가 이태원 사고 대응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태원의 할로윈 참사 현장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사고 전후 늑장 부실 대응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서 정보과의 한 정보관은 할로윈 참사 며칠 전에 작성한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별도의 경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본 정보과장은 인력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 보고서를 내부망에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로윈 시기에 현장에 경찰 인력이 추가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상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경찰서 정보는 방대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 아닙니다. 일선 형사, 정보과 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다 이거 별도로 경찰 병력을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근데 누가 삭제를 지시했냐? 정보과장이 삭제했다는 겁니다. 정보과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서 정보과장도 저는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취재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어떻게 이런 정보를 경찰이 갖고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의 정보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서 반영만 됐다면 이 사고는 안 났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돼야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 사건의 정치화에 뭐라고 그럴까요?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희생자들에게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도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한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보여주는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좀 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십시오라고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일 부인과 함께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동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진심,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운동을 하시는 조용환 씨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했습니다. 매우 올바른 지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조용환 씨 글을 읽어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 장례식에 갈 예의나 자비도 없는 윤석열이 이태원 사건 희생자 빈소에는 매일 조문가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단순 사건이라면서 참 비루한 윤리성을 가진 촛불 검찰총장이었다라고 하는 글을 포스팅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 이중적이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전두환 대통령이 아직도 뭐라고 그럴까요? 유해라고 그럴까요? 아직도 그 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애도를 강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가애도기관의 골프대회를 지원했다. 그래서 뒤늦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는 겁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광주과학기술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아카데미 동문회가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가기관 애도기관에 골프대회를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스트는 골프대회에 리플리 현수막 선물 등 9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했고 김기선 총장은 인수회물에 인사말을 남겼다. 6일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 따르면 지스트가 운영하는 기술경영 아카데미 총동문회는 1일 전남 원의 한 골프장에서 단체 골프 행사를 열었다. 아카데미 2010년에 개설된 기업 최고 경영자 교육과정으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졸업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160여 명이 참가했고 대회 이후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참가자 중 4~5명은 지스트 교직원으로 아카데미 졸업생이거나 아카데미 행정직원을 담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연차 휴가를 내거나 출장 형식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일부 동문회원들은 애도 기간인데 골프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총동문회에서 강행할 것으로 결정했다. 김 총장은 초청을 받았지만 애도 기간이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불침자를 했다. 또 지스트는 동문회의 골프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지스트는 총동문회 관계자의 골프대회 취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대회가 개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각종 대회 개최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제가 여러 번 그 골프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 아주 위선적인 나라입니다. 여러 번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골프 금지 이런 명령을 내려요. 하니까 공무원 금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까 공무원 골프 금지. 기사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골프를 금지했다는 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그 중간에 골프를 금지했으니까 그다음 골프 금지 해제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골프 금지 해제 명령은 없어요. 골프 금지만 있었어. 그러면 안 지켜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골프 금지를 왜 하죠,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면 골프장을 없애야죠. 골프라는
운동이 나쁜 운동이다 라고 하면 없애야죠. 골프장 폐쇄를 해야죠. 법으로 골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법으로 골프장을 없애야죠. 근데 그대로 내버려도 그러면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골프장을 금지시켜? 왜? 뭐 때문에? 아니 골프장이 나쁘면 골프장을 없애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골프장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누군지 알아요? 직원이 많아. 캐디도 있어. 그 사람들 상업이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이태원에서 사고 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고요? 우리나라는 이래요. 위선적이 항상 사람들이. 또 다른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제목은 애도 기간에도 홍대 강남은 여전히 북적댔다는 겁니다. 이태원에는 왜 놀러가서 슬프긴 한데 애도를 강요하느냐, 오히려 거부감만 느낀다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로 정해진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 강남역 인근 번화가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200석 이상 규모의 한 포차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만석이었고 대부분의 헌팅 포차에는 30여 명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술집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는 김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지난주보다 사람이 훨씬 많다. 애도 기간에 특별히 신경 쓰이지 않고 주변 친구들도 이태원에 가길 꺼리니 압구정이나 강남에서 노는 분위기다 라는 겁니다. 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 주요 유흥가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붐볐다.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이 단체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은 강남과 홍대, 건대 입구 등으로 몰렸다. 술집과 클럽이 모여있는 건대 입구역 2번 출구 번화가에는 오후 9시가 넘어서서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다. 3층 규모의 한 주점은 오후 6시부터 테이블 100여 개가 만석이었고 밖에선 손님 26개 팀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고의 1차적 책임자는 본인입니다. 딱 놀러 갔어. 즐기러 가는데 사람이 많아. 위험할 것 같으면 돌아서야죠. 야,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데 애도해야지. 너 왜 슬퍼하지 않아?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더 있어요. 장례비, 위로금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게 장례비와 위로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었었다는 겁니다. 위선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제가 저를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거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무질서 사고입니다.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언론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사고가 난 당일 그 다음 날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3월 30일 오전 10시 보도입니다. 29일날 밤에 났으니까 사고가 나자마자 파이낸셜 뉴스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미끄러운 경사진 길에 술 그리고 액체류 등이 바닥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이걸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사해야죠. 바닥에 술이나 액체가 있었다? 술 등 액체류가 바닥에 있었다? 그러면 그 술과 액체류가 왜 뿌려졌는가? 누가 뿌렸는가를 경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 수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 매우 주요한 SNS상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각시탈을 쓴 인물 두 사람이 손에 아보카도 오일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태원 현장이 사고 현장이고요. 아보카도 오일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보카도 오일은 미끄럽겠죠. 이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을 것이다, 흘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야기가 SNS상에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상에 아니야, 이거 오일 아니야, 술이었어 라고 그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그걸 보여드립니다. 아니야, 그거 아보카도 오일 아니야, 이거 진품이라는 술이야, 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일이었느냐 양주였느냐에 대한 논란이 어제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올린 이 술과 첫 번째 들고 있었던 그 아보카도 병은 아니야, 달라 라고 하는 주장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당신들이 이거 들고 있었던 거는 아보카도 오일병이지 진빔병, 진빔이라는 양주 있죠? 그 양주병은 아니야. 진빔병은 저렇게 목이 이렇게 좀 약간 엔타레스식 기둥처럼 굴곡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병은 매끈하다는 거죠. 좀 이거 확대가 되려나요? 확대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이 나오네요. 여기 그 진빔병이, 요 병이, 요 꼭지가 이렇게 이걸 엔타레스식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병은 병 꼭지가 매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조작해서 올린 사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하여 차기환 변호사님은 박주신 씨 병역의료 비용에 지금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차기환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차기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길이 미끄러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파이낸스 뉴스의 기사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각시타 인물이 들고 있던 병은, 이거 항상 다시 찾아내겠습니다. 조금 너무 컴퓨터가 예민해 갖고요. 그 기사 다시 차기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립니다. 제 컴퓨터가 조금 예민해서요. 조금만 잘못 만지면 차기환 변호사의 글 여러분 다시 소개합니다. 각시타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병은 아보카도 기름이 든 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병 색깔은 짙은 녹색이어서 위스키병과 유사하다. 그런데 아보카도 병이 아니라 진빔 위스키병이라면서 아보카도 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공격하는 그런 이 SNS 글이 돌고 있다. 진빔 위스키병과 원래 들고 있던 아보카도 병이 다르고 다르다라고 반복하는 글이 또 SNS에 돌고 있다. 각시타를 쓴 본인이라고 하면서 해명하는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이 그 글을 올린 IP 주소가 자카르타라고 밝혀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흥미가 진진하다. 일단 수사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이나 사진도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이 가능하므로 수사로 밝혀야 된다. 진빔, 양주 진빔의 레이블은 옆면이 약간 아보카도병의 레이블 형태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쪽으로 속단하지 마라.
진실을 추적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차기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주신 씨, 박원수 씨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사건의 양승호 박사님의 그 변호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경찰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희생자 찾기, 누가 잘못했어 희생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고 현장에 정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장이 있어요. 바닥이 갑자기 미끄러워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다, 아니다. 우리가 그 4.15 총선이 부정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모론자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15 총선만큼은 부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배춘희 투표지와 일정기 투표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이 아보카도 오일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길이 미끄러워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그 주장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보카도 오일을 들고 있다는 SNS상의 제보가 있다면 검찰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가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언비어가 나돌고 음모론이 나도는 겁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으로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특검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이 하는 짓 보면 도저히 경찰 내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특검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보카도 오일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예. 네. 이 바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라고 하는, 뿌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의 그 주장에 대해서 경찰을 못 믿으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북한이 지금 연일 미사일을 쏟아고 있는데요. 의문이 있어요. 야, 저 사람들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쏴댔을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북한이 돈을 도둑질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쏜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자금은 코인이었다. 올해만 1조 7천억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암호화폐를 탈취해 약 1조 7천억을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런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개발과 최근의 연쇄 미사일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정보 시스템은 이날 북한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해킹하여 확보한 돈은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까지 확보한 결과 최소 1조 7천억 원이다. 북한이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꾸준히 도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미사일 30여 발, 포 160여 발을 쏘는데 수천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직후부터 세계 각지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경제 생태계가 급성장하면서
정찰총국이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집단 리자루스 등이 거래소 해킹에 집중했고 이렇게 쌓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였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은 60%가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수행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해킹으로 올해 약 10억 달러, 1조 4,110억 원이 상당의 가상의 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팔면봉이라고 하는 그 가십란에 북한이 코인과 해킹으로 1조 넘게 벌어서 핵미사일을 난사했다.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썼다.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썼다. 예, 아주 아니 어떻게든지 국민을 먹여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나라 가서 도둑질하다가 미사일 개발해서 깡패 협박하는, 미국 협박하고 한국 협박하고 일본 협박하는 깡패 짓을 하는 정권, 그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국내에 대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우리가 알 때는 뭐 안전한 걸로 알고 있죠.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요. 해킹을 뭐 엄청나게 당하네 보니까. 여러분 절대 비트코인이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수개월 전서부터 숭실대학교에 이남은 교수님을 모시고 그 가상자산 미래투자 전략을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남은 교수님 주장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비트코인 하시는 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놀이터예요. 이거 돈 뜯어가는 놀이터야.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언제 해킹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예. 자, 비트코인만 말하면 또 저를 공격하시는 분이 많아요. 야, 이상루 기자, 넌 잘 몰라. 비트코인이 얼마나 그 안전하고. 천만에요. 여러분, 그 카메라 출동에 이남은 그 교수의 가상자산 미래투자 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화폐이고, 얼마나 위험한 화폐이고, 얼마나 아직 익지 않은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그거 대단한 기술 아닙니다. 그리고 이남은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시죠. 비트코인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제1 비트코인의 가상자산이요, 최고 승자는 아마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가상화폐 만나면 다 끝나버려요. 또 하나, 지금 각국 은행,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국 은행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만들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운명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사건은 행정적으로 봐야지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누가 책임지냐? 정치적인 1차 책임자도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전국의 사람들을 버스를 동원해서 끌어들여서 용산에 가서 집회했고, 그래서 우파 쪽에서 맞불 집회를 했고, 그래서 경찰력이 대부분 거기 투입됐고, 그래서 이태원에 용산에 보낼 경찰 병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1차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논란은 반드시 목격자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닥이 미끄러워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 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후원은 그렇게 썩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나라가 안정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안심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좀 불안합니다. 제 후원과는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후원이 필요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 회사에서 어싱 패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정전기가 있습니다. 정전기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자기 몸에 있는 정전기를 어싱봉을 딱 손을 잡아서 쫙 전기를 지구 땅으로 빼버립니다. 제 침대에 어싱 매트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끼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단위는 볼트입니다. 전압을 재는 볼트고요. 지구는 전압이 제로입니다. 저렇게 어싱 패드에 맨살이 닿아야 됩니다. 맨살. 그 맨살이 닿는 순간에 몸에 있는 정전기가 딱 땅으로, 지구로 쫙 빨려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이게 제 침대 위에 깔려있는 잠도끼비 숙면 매트이고요. 여기에 어싱 매트를 깐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 잠도끼비 회사에서 여러분께 11월 행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싱 패드 증정 이벤트를 합니다. 자기장 매트를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 또 렌탈하시는 분에게는 11월 한 달 동안 30만원 상당의 어싱 패드를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어싱 패드만도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댓글을 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보고 예, 드디어 안전이나 질서의 문제가 아닌 님을 깨달으셨네요. 이건 타로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아보카도 오일을 보도해 드린 걸 가지고 이제 이상로가 드디어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그리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지역에는 본인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날 것에 대비해서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112 상황실장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무 판단 미숙과 나태함 때문에 못 막았다는 겁니다. 아보카도 오일 뿌리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사실이라면 예, 아보카도 오일은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타락은 구분하자. 자유와 타락을 구분하자. 자유는 책임지는 사세이다. 맞습니다.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맞아요. 왜 슬픔을 강요하나? 슬픔을 강요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구분되어야 하며 자유와 민주는 개인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 조사는 믿지 못한다. 검찰에 나서라. 저도 이 부분에 지금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너 김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자들의 신발을 전부 보여주었는데 신발에 다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코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태원에 많이 모이니까 도로를 확장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3년 반 동안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우리보다 훨씬 좁은 길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뭐 하면 그 예산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사람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개인이고 2차적으로는 개인의 생명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은 정치적인 거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그리고 희망찬 그리고 보람찬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